자, 오늘은 치수 기입을 하는 방법과 축척에 맞추어서 치수 기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제가 배열을 하나 할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30,30 제가 이렇게 30,30짜리 정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복사하고 다시 한번 자 어레이 뭐 한 4개만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사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어논테이트라고 하는 탭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디멘전이라고 해서 치수가 한 이만큼 들어있어요. 이만큼 있습니다. 이게 다 치수 기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멀티 리더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비로소 이제 치수 기입을 넣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치수 기입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치수 기입들입니다. 라이너 선에 관련된 치수 기입입니다. 그러니까 점 2개를 찍어요. 첫 번째 원점, 두 번째 원점. 그러면 치수선이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끝나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치수 보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치수선이라고 부르고 얘를 치수 문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요. 치수 보조선, 치수선, 치수 문자, 화살촉 이렇게 부릅니다. 얘를 여기를 뭐라고 해요? 치수선의 원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원점, 두 번째 원점,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첫 번째로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여기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여기가 두 번째 원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뽑아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라이너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자, 어떤가요? 세로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렸고요. 자,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수평으로 치수를 내리면 수평선이, 수직으로 움직이게 되면 수직선이. 이게 라이너입니다. 수평과 수직을 번갈아 가면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평과 수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자, 그리고 나서 보니 이렇게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텍스트, 앵글,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티드 이렇게 나옵니다. 텍스트하고 텍스트는 글자의 내용입니다. 텍스트 그러면 이렇게 글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글자 여러 줄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텍스트 그러면 한 줄만 수정됩니다. 어떤가요? 한 줄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텍스트와 텍스트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2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앵글. 앵글이 뭐냐면 각도예요. 자, 앵글 45도.
글자가 45도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앞에 세 개는 문자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자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세 개는 뭘까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라이너. 보시면 셀렉트 오브젝트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그 다음에 선을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나옵니다. 자,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회전해 보시고 셀렉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도 한번 해 보시죠. 라이너 점 두 개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호리젠탈을 누르면 수평으로만 치수가 들어갑니다. 수직으로 안 들어가요. 아까는 어땠나요?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수평과 수직이 됐었죠. 그러나 여기서 호리젠탈을 눌러버리면 수직 치수는 안 되고 오로지 수평 치수만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버티컬이요. 그러면 수직으로는 치수가 들어가지만 수평으로는 치수가 들어가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두 점을 클릭했습니다. 이번엔 로테이티드요. 여기 앵글은 치수 문자의 각도였다면 로테이티드는 치수선의 각도입니다. 지금 여기 정사각형에서 트림했기 때문에 얘는 45도입니다. 자, 로테이티드 45도. 어떤가요? 사선으로 치수 기입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사선으로 치수 기입을 넣을 때 쓰는 게 로테이티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얼라인만 있느냐, 아니 이 라이너만 있느냐 보시면 얼라인이라는 치수 기입이 있습니다. 얼라인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치수를 클릭하면 수평이, 이렇게 수직으로 클릭하면 수직이,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으면 대각선으로. 원래 얼라인은 바로 이렇게 대각선 치수를 그리고자 할 때 쓰는 게 얼라인입니다. 이 라이너 치수는 얘네들을 하기 좋아요. 이렇게 선이 삐뚤어진 부분에서는 라이너 치수를 넣기가 좋아요. 그 얼라인 치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얼라인 치수는 이렇게 사선일 때가 좋습니다. 얼라인은 사선일 때가 좋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얼라인도 마찬가지로 셀렉트 오브젝트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얼마든지 셀렉트 오브젝트 쓸 수 있어요. 엔터 누르고 다시 얼라인, 엔터, 이렇게 얼마든지 셀렉트해서 쓸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 트림. 자, 얼라인, 점 두 개를 찍고 보시면 엠텍스트, 텍스트, 앵글 이렇게 세 가지 문자에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까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앵귤러가 나옵니다. 앵귤러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선 두 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선을 두 개를 클릭합니다. 이때 방향을 바깥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치수 기입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안쪽을 클릭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개의 방향으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자, 앵귤러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각도를 넣을 건데 지금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다 벌어져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한 번에 넣기를 원해요. 자, 이럴 때 치수 기입은 이렇게 합니다. 앵귤러 하고 이때 엔터를 누릅니다. 그 다음 원점, 첫 번째 방향, 그 다음 두 번째 방향. 자, 한 번에 이렇게 치수 기입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원에 관련된 치수가 나옵니다. 아크 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자, 반지름, 서클, 반지름 15인 원을 하나, 아크도 대충 비슷하게 해서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아크는 얘도 아크는 각도도 나옵니다. 이렇게 각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크 랭슨, 얘가 아크 랭슨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호에 관련해서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기억나시나요? 현의 길이는 호의 양 끝에서 끝으로 직선 길이죠. 자, 이게 현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건 바로 호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는 어떻게 하느냐? 얼라인으로 합니다. 이렇게 끝점 클릭해주고 끝점 클릭해주고 그러면 바로 직선 길이가 나오죠. 네, 얘가 현의 길이, 이렇게 원둘레로 가는 건 호의 길이.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라디어스입니다. 반지름이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반지름이 나오는데 바깥쪽으로 가면 이렇게 해요. 자, 다시 볼까요? 서클 반지름 30, 라디어스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치수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지름 치수는 어떨까요? 다이아메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넣는 것은 사실은 KS에는 안 맞습니다. 이건 KS가 아니에요. 물론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보시면 원래 지름 표시는 이렇게 해야죠. 근데 얘 왜 네모나게 나왔을까요? 이거 문자 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모나게 나오는 이유. 기억나시나요?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제가 문자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쓰세요. 두 번째로 고딕체 쓰세요. 세 번째로 특수문자 다 지원되는 거 쓰세요.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 특수문자 지원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문자가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스타일 지금 보시면 아리엘 적용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굴림이나 혹은 맑은 고딕으로 바꿔버리죠. 자, 클로즈. 어떤가요? 이제 파이기호 나오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네모나게 나왔다. 파이기 특수기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그럼 뭘 의심해요? 바로 문자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눌러보시면 네, 거의 다 했네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자, 이거 지우고 얘도 지우고 여기 지우고. 자,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런 치수 기입을 해요. 라인, 그 다음에 다시 라이너, 이렇게 치수 기입을 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이어진 치수를 하죠. 근데 이렇게 이어서 치수를 넣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 쓰지 마시고 바로 여기 컨티뉴어스하고 여기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티뉴가 방금 봤던 이어진 치수입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치수가 이어져서 쭉 나오게 됩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얘를 쓰려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 보세요.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가죠.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수가 끌려 나와요. 그러나 이걸 거꾸로 기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컨티뉴 어떤가요? 두 번째에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이걸 주의하면서 여기까지 치수를 기입해 보시죠. 자, 실수로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컨티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여기 셀렉트 기능이 있습니다. 셀렉트를 한 다음에 다시 치수 보조선을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치수선을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러다가 제가 기존에 있던 걸 지웠습니다. 내용을 지웠어요. 자, continue. 그러면 기존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CAD가 물어보는 겁니다. 치수선을 선택해 달라고. 그래서 치수선을 다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치수선을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치수는 이렇게 일자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점점 멀리 가는 치수죠. 이렇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치수를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왜 베이스라인이냐면 여기 있는 치수선이 어떻게 돼요? 베이스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컨티뉴를 누르고 있으면 베이스라인이 나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치수선, 두 번째 치수선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지정해 주시고 베이스라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치수선이 쭉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라이너를 이용해서 기준 치수를 지정하는데 제가 여길 첫 번째, 여길 두 번째로 지정했습니다. 자,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황하실 거 없이 셀렉트를 이용해서 다시 지정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치수를 지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치수선을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수선을 선택하고 치수를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습니다. 보통 이 간격을 얼마로 주냐면 6mm에서 10mm를 줍니다. 6에서 10mm를 줘요. 근데 이거 너무 작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dimSpac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로 얘예요. adjust space라고 되어 있죠. 요거 dimSpace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자, 엔터. 그러면 여기에 값을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6mm. 그러면 자동으로 6mm가 쭉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 뒤에다가 치수선을 이렇게 입력해 봤습니다. 어떤 거는 가깝고 어떤 건 멀고, 자, 어떤 거는 가깝고, 자, 어떤 거는 멀고,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사람 손으로 입력하면 이게 들쭉날쭉하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어저스트 스페이스, 다시 말하면 이 dim 스페이스로 어떤가요? 간격이 딱 일정하게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원래 dim 스페이스의 기능입니다. 자, dim 스페이스의 기능으로 한번 저처럼 그 선으로 그려보신 다음, 라이너로 그려보신 다음에 한번 맞춰보시죠. 이번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dim 스타일이요.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im 스타일이요. 얘가 치수, 변수 또는 치수 유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축 명령어는 알파벳 D예요. 단축 명령어는 알파벳 D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디멘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바로 오른쪽에 가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가 바로 dim 스타일입니다.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dim 스타일이 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알파벳 D 누르고 엔터. 그러면 dim 스타일 뜨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디멘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지금 보시면 dim 스타일의 유형인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게 ISO25입니다. 여기에 modify를 누르시면 돼요. 수정하기. 그러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요. 라인에 관련해서, 심볼에 관련해서, 기호죠. 텍스트, 문자에 관련해서, 피트, 자리 맞춤에 관련해서, 프라이머리 유니트, 얼터네이트 유니트, 단위입니다. 단위에 관련해서, 톨러런스, 공차에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중에 라인 탭이요. 라인 탭을 누르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보이시나요? 바로 이 값입니다. 이 값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3.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값을 바꾸셔야 돼요. 자, 3.75가 아니고 6mm로. 오케이. 안 바뀌었네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시작하게 되면 어떤가요? 바뀐 상태로, 더 넓어진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dim 스타일은 작업하기 전에 넣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설명하자면 dim 스타일은 얘는 작업 전에 하는 거고 dim 스페이스는 작업 후에 하는 겁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dim 스페이스는 이미 만들어진 거에 적용하는 거고 이 dim 스타일은 작업하기 전에, 치수 작업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조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조그. 조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기다란 뜻입니다. 당기다란 뜻이에요. 자, 보시면 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반지름 치수를 넣어 볼까요? 라디어스 어떤가요? 그러면 중심선이 멀리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문제예요. 중심선이 너무 멀리 있는 경우 이러면 이 부분에 다른 것들을 못 그린단 말이죠. 도면을 못 그려요. 그래서 우리는 임의대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번개 그림으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합니다. 그게 조그예요. 조그. 그리고 원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중심점의 위치를 내가 임의로 선택해줘요. 그리고 문자의 위치를 지정하고 이렇게 클릭해주면 조그가 됩니다. 선택하고 중심선의 위치를, 중심의 위치를 지정하고. 자요. 번개 모양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중심선을 중심점의 위치, 이 중심점의 위치가 원래는 저 멀리 있는데 너무 멀어서 설계자가 임의로 끌고 왔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에 보시면 우리 과제물 중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조그입니다. 이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기도 조그로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조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간 게 없겠고, 네, 여기에 조그가 들어가 있네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중심선을 이렇게 설계자가 임의로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게 조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그리고 여기 전체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X라인 제가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수직선도 그렸고요. 옵셋 100mm, 옵셋 10mm. 좀 큰가요? 다시 옵셋 5mm. 자, 필렛으로 선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레이어를 만들어 보죠. 자, 중심선, 색상은 1번, 선 종류, 로드, 센터, 중심선으로 바꿔봤습니다. 얘는 중심선이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버스 손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위에 봉 이렇게 긴 거 달렸잖아요. 이런 거는 축척에 맞춰서 그리게 되면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이렇게 뚝 잘라요.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카피, 밀어, 다시 한번 카피. 자, 그 다음에 숫자 9처럼 이렇게 자릅니다. 지우는 거예요. 숫자 9처럼 이렇게 지웁니다. 트림. 이거 예전에 호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 길어서 설계자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치수를 기입해 보면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로는 100mm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1000mm나 2000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 기억하시나요? 자, 누르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1000mm로) 수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요. 여기. 얘도 조그입니다. 조그 라이너예요. 조그가 총 2개인 겁니다. 원에 관련한 조그가 하나 있고 선에 관련한 조그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선택을 합니다. 명령어를 누르고 일단은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조그가 들어가야 할 위치를 클릭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커서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이 위에 있죠. 오스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커서가 여기 있으면 오스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그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오스냅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조그가 오스냅 위치에 맞춰서 여기에 뜨게 돼 버립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마우스를 좀 떼고 클릭하면 마우스 위에 바로 생겨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조그 라이너 클릭하고, 자, 보세요. 오스냅을 잡아봤습니다. 오스냅의 위치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딥 라이너. 자, 이렇게 끝단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딥 라이너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 그러면 이렇게 조그 표시가 일어납니다. 이게 라이너 조그예요. 이렇게 2개가 들어가야 비로소 잘랐구나, 치수 기입을 당겼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요. 우리가 조그에 썼고 스페이스에 썼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브레이크입니다. 딘 브레이크. 치수선 끊기입니다. 자, 치수선을 여기다 넣을 건데요. 자, 이렇게요. 라이너 제가 하나씩 이렇게 쭉 넣어 보았습니다. 스트레치 조금만 이렇게 빼고, 아니다,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보죠. 3개만 이렇게 그려보죠. 자, 제가 치수 기입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라이너로 여기만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 치수가 하나, 2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를 지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치수 보조선과 치수 문자가 겹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여러분들도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경우, 자, 딘 브레이크를 써보도록 하죠. 자, 딘 브레이크,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 브레이크가 들어갈 치수를 클릭합니다. 자,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딘 브레이크, 끊어질 치수 선택하고, 통과할 치수 선택하고. 어떤가요? 브레이크 이쁘게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치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와서 치수 보조선 하나, 치수 보조선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택하고 통과하고, 다시 선택하고 통과하고, 2번 해야 돼요. 선택하고 통과하고, 선택하고 통과하고, 2번 해야 이런 경우는 확인이 됩니다. 자, 딘 브레이크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요. 얘입니다. 오빌크라고 하는 놈입니다. 얘가 오빌크라는 겁니다. 오빌크. 얘는 어디를 쓰냐면 이렇게 치수가 기울어진 부분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옵셋 30mm, 다시 옵셋 10mm, 10mm씩 제가 이렇게 옵셋을 했어요.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필렛. 자,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이렇게. 자,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시나요? 원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뿔이요. 이렇게 원뿔인 경우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보통 다들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뿔은 이렇게 치수 기입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빌크로 각도를 주셔야 됩니다. 60도 이렇게요. 각도를 주셔야 돼요. 자, 방향이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오빌크 2개 다 선택하고, 자, 30도 이렇게요. 이게 이렇게 원뿔처럼 기울어진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라고 합니다. 원뿔처럼 기울어진 형상을 테이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주는 게 오빌크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바로 얘는 뭐냐면 센터 마크라고 합니다. 센터 마크. 중심선 마킹하기예요. 그래서 원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중심선이 마킹이 들어갑니다. 중심선 마킹하기 명령어입니다. 클릭하시면 되고, 이거 선입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센터 마크도 역시 딤 스타일에서 조절합니다. 딤 스타일에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센터 마크니까 기호란 말이죠. 그래서 심볼 앤 에로우를 누릅니다. 기호예요. 심볼 앤 에로우. 그러면 중간으로 내려가면 센터 마크 값이 나옵니다. 여기 마크에서 2.5mm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값이에요. 센터 마크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란 뜻입니다. 딤 스타일, 자, 모디파이, 그 다음 심볼 보시면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라인으로 바꿔놨어요. 오케이. 자, 지우고 다시 센터 마크로 클릭. 어떻게 됐나요? 선이 더 많아졌죠. 중심에서 2.5mm, 그 다음에 2.5mm 건너뛰고 쭉 가는데 원 바깥으로 2.5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다 선입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마킹, 기호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일 마지막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톨러런스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입니다. 자, 공차가 두 종류 공차가 있습니다. 공차라고 해요. 공차인데 공차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치수공차라는 게 있고 하나는 기하공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길이에 대해서 오차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얘는 모양이나 자세나 형상에 대한 오차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공차라는 말은 오차란 뜻입니다. 오차 범위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기계 시동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만들면 내가 원하는 치수대로 나올까요? 아니요, 살짝 작게 나와요. 아주 예민하지만 작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추우면 수축을 하죠.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값보다 좀 더 작게 나옵니다. 근데 한참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열받죠. 그러니까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값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만큼은 내가 허용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mm입니다. 내가 생각한 값은 100mm여야 돼요. 그런데 얘가 100mm보다 작은 99.5mm에서부터 100.5mm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침에 만들었더니 99.5mm. 근데 기계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0mm가 나오고 또 어느 순간 100.5mm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양품과 불량품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디까지 내가 허용해 줄 것인가. 이게 공차입니다.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플러스 값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0.1mm만 오차 범위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중에서 99.9mm부터 100.1mm까지가 양품이 되는 거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품이 되는 거죠. 폐기해 버려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저기 0.1mm라고 적어놨죠? 네, 저게 공차예요. 오차 범위란 얘기예요. 내가 지정한 값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오차를 지정해 줄 것인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는 기하공차입니다. 얘는 기하공차예요. 모양이나
자세나 형상에 대한 것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핸드폰 면이 수평면이 맞아요. 그런데 정밀하게 따져보면 수평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 컵이 일직선이 맞아요. 이게 일직선이 맞아요. 그런데 더 정밀하게 보면 얘가 일직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얘가 원이잖아요. 원형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정밀하게 보면 원이 아니라는 거죠. 찌그러져 있다는 거죠. 그걸 얼마만큼 허용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조립을 했는데 정확하게 수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수직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양쪽에 이쪽 벽에 구멍을 내고 이쪽 벽에 구멍을 냈어요. 두 개가 중심선의 위치가 똑같아야 되는데 중심의 위치가 틀어지고 또한 원의 모양이 틀어졌다는 얘기죠. 이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걸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기하공차는 여기 나와 있는 공차는 주로 기계 쪽에서 쓰는데 그것도 정밀 가공할 때 씁니다. 일반 가공할 때는 보통 치수공차만 쓰는데 기하공차를 쓰면 정밀 가공할 때 기하공차를 써요. 어디서 쓰냐면 군수업체예요. 총 만들거나 탱크 만들거나 엔진 만들거나 이럴 때요. 정밀 가공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시죠. 자, 톨러런스를 누르면 이렇게 생긴 창이 뜹니다. 여기 심벌이 있어요. 심벌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심벌이 나옵니다. 자, 중심이 맞았냐, 원이 동심이냐, 대칭이냐, 나란하냐, 수직이냐, 각도는 일직선이냐, 그 다음에 원통이냐, 평면이냐, 진원이냐, 이런 내용들인 거죠. 얼마나 흔들렸느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직각도예요. 직각이 맞았냐 이거죠. 0.1, 2도 정도는 내가 오차 범위로 허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라는 기준면, 데이텀은 기준면이란 뜻이에요. 기준면이 하나, 둘, 세 개까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데이텀 1, 데이텀 2, 데이텀 3, 기준면 1, 기준면 2, 기준면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 자, 요렇게요. 요렇게 뜹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동심도예요. 파이 기호를 넣을지 뺄지, 파이 기호가 들어갈지 말지, 이렇게 다시 파이 기호가 들어갈지 말지, 공차는 들어갈지 말지, 그 다음에 가공의 형태는 어떤 가공을 쓸 건지, 공차가 2개 있을 경우도 있겠죠. 네, 이렇게 공차가 2개 있을 경우 또 여기서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데이텀면 A와 B를 가지고 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차를 2개 넣을 수도 있고, 네, 위아래로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텀만 입력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데이텀만 따로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 치수 기입입니다. 여기 라인을 눌러보시면 맨 아래 오디네이트라고 있습니다. 오디네이트는 원점 좌표란 뜻인데 얘는 어디서 쓰냐면 금형 설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좌표 혹은 공간이 모자르면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도 뺄 수 있고요. 공간이 부족한 경우 이런 식으로 뺄 수 있습니다. 즉 X축이죠. X축의 위치, 그 다음에 똑같은 오디네이트지만 이렇게요. Y축의 위치, 공간이 모자르면 이렇게 수평으로 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걸 내가 지정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걸 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이거 금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치수 기입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